나는 이 매장 하나에 평생을 바쳐서 일해야지. 요즘에 이런 생각으로 창업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들 시작할 때 목표는 크죠. 이 가게 하나를 대박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어. 아니면 내 직영점을 여러 개로 늘리겠어.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거창하지만 그 목표에 적합한 시작을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시작은 남들과 같이 장사로 하면서 막연하게 그것이 사업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틀렸어요. 장사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명확하게 경제적 자유라면 시작부터 달라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해드린 프랜차이즈 텐동집 사장님이 있었는데요. 이 사장님이 1억 5천만 원으로 창업을 하셨어요. 이 중에 8천만 원 정도는 모아놓은 돈이었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빌린 돈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매장에 매일 나가서 12시간씩 일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몸은 힘들었지만 다행히도 장사는 잘 되는 편이어서 한 달 순수익으로 1천만 원 정도 벌고 있었습니다. 1천만 원 중에 알뜰하게 생활비 쓰고 대출 원리금 갚으면 매달 500만 원 정도가 통장에 쌓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사하면서 매달 500만 원씩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장사가 아니라 사업. 그리고 사업을 통한 경제적 자유가 명확한 목표였습니다. 이 사장님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다음 매장을 창업할 생각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5천만 원을 모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장님이 매장 하나를 잘 운영하면서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쳐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목표가 명확하게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잘못된 방식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매장 오픈 후에 매달 500만 원씩 모아서 창업비용 1억 5천만 원을 다시 만들려면 2년 6개월이 걸리죠. 그 돈으로 매장 하나를 더 오픈합니다. 다행히 또 성공을 해요. 이 두 번째 매장은 오토 운영해서 500만 원의 순수익이 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제는 두 개 매장에서 매달 1,000만 원씩 모이는 거죠. 그렇게 돈을 모으면 세 번째 매장 창업은 1년 3개월이 걸립니다. 뭐 또 성공했다고 치자고요. 이제는 1,500만 원씩 통장에 쌓일 겁니다. 네 번째 매장은 10개월 만에 또 창업을 해요. 또 성공해서 2천만 원씩 통장에 쌓입니다. 정리하자면 매장 수 4개를 만드는데 시간은 4년 7개월이 걸렸고 창업 비용은 6억 원, 순수익은 2천만 원입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된 사업이 시작인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매장 4개 정도는 있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4년 7개월 만에 겨우 사업이 모양을 갖춘 거예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단 하나의 변수도 없이 4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무사히 보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한 번의 실패도 변수도 없이 4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이렇게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고 창업을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못 시작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처음엔 실패를 생각지도 않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다 이런 생각도 없이 매장 하나하나에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다 대박을 터뜨리면 금방 부자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안 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소자본 창업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금 포함해서 창업비용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로 창업할 수 있는 작은 가게면 좋아요. 주의해야 할 건 개인 브랜드 홀 매장이어야 됩니다. 배달 전문점은 제가 그동안 사업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매장을 여러 개로 늘리는 게 목표라면 배달 전문점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랜차이즈도 소자본 창업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프랜차이즈는 고객을 일부러 찾아오게 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소자본에 끼워 맞추겠다고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자리로 들어가는 건 망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망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한정적이에요. 일단 외식업의 본질이 음식인데 음식을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분위기를 개선할 수도 없고요. 본질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마케팅도 해봤자 한계가 명확합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조리 매뉴얼 잘 지키고 깨끗하게 친절하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본질은 그대로인데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망한 가게가 되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개인 브랜드라면 처음부터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음식이나 분위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상호를 바꾸고 아이템 자체를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시도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장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는 건 소자본 창업으로 했을 때 더 유리합니다. 일단 월세가 적으니까 당장 장사가 안 돼도 부담이 없고요. 인건비가 부담되면 나 혼자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게가 작기 때문에 인테리어 바꾸기도 쉽고요. 조금만 변화를 줘도 금방 티가 납니다. 그리고 모든 손님들의 반응을 가까이서 다 들어볼 수도 있어요. 또 장사가 조금만 잘 되면 만석의 웨이팅까지 걸리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성과를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사가 더 재미있어지겠죠. 물론 소자본 창업을 하면 수익에 대한 한계가 명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장 하나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 가게가 하나라면 그 하나에서 나오는 수익이 내 전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나중에 매장 수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 매장 한 개의 수익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매장 한 개로 큰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내 사업 성공의 발판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자본 창업으로 몸집을 작게 시작하시고요. 설사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재빠르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작은 연구실을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창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연구실에서 내 실력을 갈고 닦아서 작은 성공 모델 하나를 완성시키면 돼요. 이때까지는 실패해도 좋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고요. 변수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확실한 성공 모델 한 개만 있다면 그 모델을 복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변수는 크게 줄어들 테니까요. 제대로 된 사업은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사업의 시작 두 번째로는 투자를 받거나 동업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투자나 동업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이건 장단점이 명확한 방식이어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경제적 자유가 명확한 목표라면 투자나 동업이 주는 장점이 굉장히 크다는 건 알아야 합니다. 둘이서 동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속도는 2배, 경험도 2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3명 이상이 동업을 하는 건 쉽지 않지만 투자는 10명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속도는 10배 빨라지고 경험도 10배 쌓이고 리스크는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수익 배분을 해야 하니까 돈을 많이 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업 초창기에는 돈 욕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매장 수가 늘면서 사업의 규모가 갖춰지면 돈은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두 번째 방법, 투자나 동업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이게 안 맞는 사람한테는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투자나 동업을 제대로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피해갈 수 있을지도 자세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자세히 파악을 해봤지만 그래도 나는 투자나 동업이 싫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대로 소자본 창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나 동업이 싫고 소자본 창업도 싫어요. 저는 그냥 전 재산에 풀리출까지 받아서 매장 하나부터 올인할 겁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틀렸어요. 장사가 목표라면 모를까, 사업이 목표라면 확실하게 틀린 방법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목표라면 처음 시작은 최대한 내 몸집을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처음엔 실패할 확률도 높고 예상 못한 변수도 무척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내 몸집을 가볍게 가져가는 겁니다.